여러분들은 학교 폭력하면 대부분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뉴스나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혹은 빵 셔틀과 같은 강제적인 심부름 같은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한 구타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학교는 수수방관, 화해만 종용했습니다. 보도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침 조회를 마친 중학교 3학년 교실 문 앞에 남학생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이때 옆반 학생이 다가오더니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맞는 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중학교 3학년 정모군은 동급생 이모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물건을 사오는 등의 심부름에다 전자담배를 훔치게 시키는가 하면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도 종종 보냈습니다. PC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좀 못했다고 얼굴 그렇게 때리고. 하지만 학교 측은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정신과 병원을 오가는 이군에게 억지로 학교에 나올 것을 강요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즉시 격리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 싸움에는 화해 이상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화해를 시켜야지 그대로 계속 원수징화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5일의 징계를 내렸지만 검찰은 정군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방법? 조금은 어색한 말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학교 폭력의 방법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앞으로 탐구해야 할 학교 폭력의 사례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학교 폭력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가지 기법을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피해자인 이모군은 가해자인 옆반 학생 정모군으로부터 상습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매일같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군은 정군을 만날 때마다 공포를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같은 반도 아닌 옆반 학생이었던 정군이 찾아올 때마다 이군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 공포감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정군은 교실 문 앞에서 이군을 붙잡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린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동원된 학교 폭력 방법은 폭행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교 폭력의 방법인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관입니다. 단순한 싸움 구경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요? 자료 화면 속의 상황은 힘겨루기가 아닌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학생들은 이를 말리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것도 폭력입니다. 정군은 이군에게 라면을 끓여오라, 어떤 물건을 사오라는 등의 강제적인 심부름을 요구했으며 심지어는 친구 집에 가서 전자담배를 훔쳐오라는 일종의 범죄 교사 행위까지 했습니다. 범죄 교사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교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군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이군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은 죽는다, 내일 보자 와 같이 이군의 공포감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혼자서 보고 느꼈을 이군의 중압감을 상상하니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학교 폭력의 사례는 상호배타적으로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의 범위는 학부모 사이의 갈등, 그리고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폭력까지 확장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실제로 일어난 학교 폭력의 사례를 하나씩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